네, 이번 회차별 주제는 내신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신형, 수능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능형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수능형 스타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내신하고 수능하고 시험을 쳤을 때 좀 성적 차이가 많이 나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제 성적 같은 경우에 뭐 반에서 한 절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을 치면은 반에서 손가락 안에 일단 꼽히는 그런 분수가 나오거든요. 차이가 너무 큰데. 그때 좀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전부 다 쟤는 대외용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뭐 국어 경시대회나 아니면 이런 논술 대회 이런 거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 상도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쟤는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안에서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신형, 수능형 차이 뭐 보신다면은 왜 그런 내신형과 수능형의 차이가 나올까요? 쟤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정말 안 해. 아, 많이 들어. 열심히 안 해. 많이 들어. 그죠? 같습니다. 열심히 안 해. 네. 그게 수능형. 네. 일단 내신형은 네. 수업 시간을 진짜 열심히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끝까지 좋으려면 그걸 복습을 해줘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까지 하면 이제 더없이 좋은 내신형이 되는데, 단기 기억력이 높으냐, 장기 기억이 높으냐, 이렇게도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날 막 수업 내용을 꼼꼼히 잘 체크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내신이 좋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 여학생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고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고에서는 내신 경력이 너무 치열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내신 관리는 그야말로 꼼꼼하게 그때 준비를 막 해놔야지, 안 해놓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답은 나왔네요. 다음 내용이 내신 관리 비법인데 뭐 관리를 잘하면 된다. 관리형 인간의 어떤 표본 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추가할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어쨌든 내신이나 이제 그런 걸 좀 잘 따려면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임원 활동을 조금 하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임원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무실을 이제 좀 자주 들락날락 하느냐,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서도 그냥 그 한 선생님만 보지 말고 뭐 어떤 뭐 책꽂이에 어떤 뭐 참고서가 있는지, 선생님의 어떤 책상에 어떤 책들이 펼쳐 있는지,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주로 어느 사이트를 주로 좀 많이 보시는지도 선생님이 뒷조사를 해라. 하나의 그것도 약간 좀 내신을 좀 잘 딸 수 있는 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 가더라도 한 선생님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하게 조금 넓게 시야를 봐서 선생님 책상들을 한번 좀 스캔해라. 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예전에 입시업체들에서 그 수능 예상 문제 출제할 때 때려 맞추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 비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뭐냐 하면 선생님들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해라. 선생님들한테 질문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컨설팅 할 때 선생님 파악부터 먼저 해라. 그렇죠. 일단 담임 선생님 파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들의 파악을 좀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족보. 특히 그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런 뭐 수학 선생님 누구 황덕이 만났어.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다른 데서 나와. 원래 그러신가요? 그런 스타일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또 만약에 한 선생님이 다 하게 되는 뭐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되면 족보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올해 이제 출제를 하고 내년에도 그렇다고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변형은 하시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는데 그래도 범위가 같아지면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꼭 내야 할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보면 뭐 저 족보닷컴 뭐 이런 데도 있다시피 그리고 선배들을 통해서 저기 족보를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도움은 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잘하면 선생님과도 친해지고 그럼요. 또 선배들과도 친해지면 그게 바로 싹싹해져야 된다. 내신의 비법이죠, 뭐. 알겠습니다. 뒤에 이제 워낙 좀 거대한 주제가 있어가지고요. 요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내신 관리 비법은 선생님의 뒷조사를 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배들과도 친해져라. 싹싹해져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요새 되게 좀 핫한 이슈기도 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 이틀 전이죠. 지금 오늘이 이제 19일이니까 그래서 유엔의 교육부 장관께서 지금 한번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갖다 주고 받으셨는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 대신에 개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 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교육부 자체에서는 네. 이제 조금 더 고교 학점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택형 수능까지 이게 세트로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결국은 그렇게 될 네.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입학하자마자 네. 내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돼요. 네.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가 진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야 하는 게 결정이 되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진로 설정이 먼저가 그렇죠. 되지 않으면은 일괄 그렇죠. 역전의 기회조차 사라지는 그렇죠, 사라지죠. 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돼요.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과별로 네. 무슨 과 가려면 이런 과목 들어라, 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과목 들어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 어느 정도 되는데. 네, 대학교 홈페이지 가도 이제 그런 네, 거 경영학과 갈 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2, 3학년 교과에서 지금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진로 선택 네.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하는 부분들 자체가 지금 각 고등학교들마다 이제 전부 진로 선택 교과를 3학년으로 밀어놓은 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3학년으로 밀어놔야 앞부분에서 이제 내신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대학에서 발표한 진로 선택 교과가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 보면 그냥 문이과가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좀 진로 선택에 대한 선택법 지금 2학년,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별 큰 적은 없고요. 원래 원대학에 출발은 했지만 대학들에서 그렇게 반영 안 하겠다는데 지금 보면은 애기들한테 어른 옷을 좀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옷이 맞게 될 거지만 그렇지, 아직까지는 이게 좀 사이즈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뭐 학교들의 준비는 좀 잘 돼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제 미리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요. 예. 학교에서 고민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예. 경기도가 조금 이제 좀 그렇죠. 발빠르게 조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이고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부족한 진로에 대한 교육이 가장 먼저 시급하죠. 네. 그래서 지가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선택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다가 계획이 한번 어긋나면은 이게 뭐 빼도 박도 그렇죠. 못하는 그렇게 뭐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연계열 쪽 최상위 학과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쪽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사회계열이나 뭐 정외나 뭐 상경계열이나 이쪽은 골고루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 과도 지금 많이 융합학과들 막 생기고 네, 있어서 네, 융합학과를 노린다거나 이런다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네. 골고루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일단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내신 관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는 여기서 마무리를 네네. 일단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이제 오늘의 팁 하나씩 주신다면 이제 뭐 주로 이제 내신이나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수업 태도를 조금 올바르게 가져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 한마디 정도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네, 네. 예. 아니 이거 뒷조사 얘기하는 내신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전문교과, 그 다음에 전문선택교과 부분은 지금 내신 반영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미해지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1, 2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내신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하는 거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너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수업 열심히 들어라. 수업 열심히 들어라. 그 부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회차가 이제 또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러한 입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비교과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잡설의 윤한울. 예, 이용원. 네, 황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 네.
네.